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형사재판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최초로 앤디 김 의원이 상원 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최대 경쟁자였던 태미 머피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오늘 통역사의 도박 파문 관련 다저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투표 운영 장비 점검 등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형사재판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라 마냥 웃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하루 법정 다툼에서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우선 회사 자산을 부풀려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4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했던 짐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억 7,500만 달러, 2,300억 원을 열흘 안에 공탁금으로 내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서 법원에 1억 달러까지 공탁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원이 이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압류까지 준비해왔던 뉴욕주 정부에게 1승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I don't need to borrow money. I have a lot of money. I built a great company. 하지만 성추문을 은폐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연기 요청이 기각되면서 4월 15일부터 시작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언론에 밝히려고 했던 성인 배우 스토미 다니얼스에게 2016년 선거 직전 변호사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건넨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적 비용이라면서 회사 자금을 이용한 부분이 형사적으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결정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t's a shame. It's a shame what's happening to our country. This is election interference. 미국에서는 형사재판 기간 동안 피고인은 법원에 계속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비용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선거 유세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뉴저지에서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 의석에 도전 중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최대 경쟁자였던 태미 머피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11월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머피 측은 어제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6월 4일로 정해진 뉴저지 당내 예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는 필 머피 현 뉴저지 주지사의 아내로 지난해 김 후보보다 3달 늦은 11월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번번이 무산됐던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기권한 가운데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14 votes in favor, 0 vote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월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 즉각 휴전과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 요구가 담겼습니다. 의료 등 인도주의적 접근의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준수 의무가 있지만 이번 결의처럼 강제 조치 조항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서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기권을 택했습니다. A ceasefire can begin immediately with the release of the first hostage. And so we must put pressure on Hamas to do just that. 하마스는 휴전 요구에 감사한다며 환영했지만 이스라엘은 방미 대표단 파견을 취소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피난민 100만 명이 몰려있는 라파 지상전 개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의안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건 없다며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tand with Israel as they fight Hamas and will continue to work with might and main to get those hostages back. 미국은 기존 일정에 따라 방문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라파 지상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결의안 문제로 벌어진 틈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오늘 통역사의 도박 파문 관련 다저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오타니는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고 슬프다고 밝히며 본인이 직접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하거나 의뢰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450만 달러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추적한 스포츠 매체 ESPN은 지난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베팅 업체의 브로커 계좌로 수차례 50만 달러씩 송금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즈하라는 또 ESPN의 취재 의뢰를 알려주지 않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21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이 열리는 도중 미즈하라를 해고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오는 수요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투표 운영 장비 점검과 사무 관계자를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표에 사용되는 선거용 장비는 꼼꼼히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투표 업무에 참여하는 영사와 사무원에게는 사전 교육은 물론 주의사항도 빼놓지 않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를 이틀 앞두고 투표 사전 교육과 장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오는 수요일 오전 8시부터 LA 총영사관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실시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주 추가 투표소에서도 3일간 투표가 실시됩니다. 3월 27일부터 여기 총영사관 투표소를 시작으로 재외선거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정당 투표를,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에 모두 투표하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 투표 참여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본인 확인 증서를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비자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는 등록만큼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자로 등록하신 재외국민께서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외선거의 경우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등록률이 34.6%나 줄었을 정도로 유권자 등록률은 낮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스테이트팜이 올 여름부터 주택과 아파트 7만 2천 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스테이트팜 측은 비용 상승과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의 이유로 주택 3만 가구와 아파트 4만 2천 가구에 대한 보험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적절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스테이트팜은 덧붙였습니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 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해 신규 보험 가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박세리 선수의 이름을 내건 퍼힐스 세리박 챔피언십이 어제 남가주 팔로스 버디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한국 선수 이름을 내건 대회였는데요. 많은 한인 선수들이 출전한 만큼 한인 골프 팬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하준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퍼팅이 아슬아슬하게 홀을 지나가는 순간 환호가 안타까운 탄성으로 바뀝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로 나서며 기대를 모았던 신지혜 선수.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쉬운 공동 5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나 봐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교민분들 앞에서 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한인 선수 이름을 내걸고 열린 퍼힐스 세리박 챔피언십. 대회 호스트로 참여한 LPGA 투어 레전드 박세리 선수에게는 많은 후배 선수의 선전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회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하고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수들 후배들도 많이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또 경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이 나오셔서 너무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좋은 기운이 합쳐서 좋은 대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한인 선수가 대거 출전하고 또 남가주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 많은 한인 골프 팬들은 선수들의 멋진 선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김효주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고 막 이렇게 전광판에 한국이 그 라스네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래요. 한인 선수로는 앨리슨 리가 공동 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세계 랭킹 2위 넬리 코다 선수가 연장 승부 끝에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10대 소녀가 경찰서에서 셰리프의 권총집에서 꺼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이 소녀가 도착하기 직전 가족의 신고를 받았으며 양부모는 소녀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경찰서에 문을 두드린 소녀는 로비로 돌진한 후 경찰관의 권총을 가져갔고 셰리프와 소녀의 몸싸움 중 소녀는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소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나이와 신원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 의료계 소식 전합니다. 정부가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어제 아침부터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울산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전국 대다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직서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을 지킬 것이라 천명한 이유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주 52시간 진료도 시작했습니다.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선 진료 시간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당장 외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진 않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료과나 병원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전공의 이탈에 이어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줄이면 진료받기 더 힘들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날짜에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죠. 항암 주사를 이렇게 주기별로 받는 날짜가 있는데 그걸 놓칠까 봐.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게 주기를 놓쳐버리면 얘가 커버려요.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 대책으로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시간제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을 각각 100명씩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대화에 앞서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입장차가 큰 요구라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병원을 찾아 의료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세용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한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측도 건설적인 대화는 언제든지 응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대화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화에 대한 주체와 책임이 명확한,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당연히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규모엔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숫자 변동은 없다며 이미 정원 배분이 끝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순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 유예도 무기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 협의회도 전공의 협의회나 의사협회 모두 2,000명 증원을 철회해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괄 사직을 주도하고 있는 의대 교수 비대위도 증원 재검증을 재차 강조했고 오늘 최종 결정되는 차기 의협회장 두 후보도 원점 재검토나 감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결국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하는데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증원 백지화가 0명, 즉 1명도 늘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밝혀 일말의 가능성은 남겼습니다. 정작 이탈 전공의 대표인 박단 회장은 SNS에 물음표만을 남겼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얼마 전 한국 정부 발표에서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곳이 바로 충북대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 그 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충북대가 있는 청주는 학교 안에서는 갈등이, 학교 밖에서는 기대감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9명이던 의대 정원이 4배 넘게 늘게 된 충북대. 3월 중순인데도 텅 빈 의대 건물에선 의대 교수들이 해부학 실습 시신도 구하기 어려울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막 한꺼번에 해가지고
49, 59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가 떠나버린 대학병원에선 미룰 수 없는 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전체 수술을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환자 안전이나 이런 게 많이 걱정됐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은 물리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올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달라며 충북 도지사를 찾아갔지만 지역을 책임지는 단체장 입장은 달랐습니다. 필수 의료가 공백이 와 있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의 지금 처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건물을 더 짓고 해부 실습용 시신도 다른 학교 것을 가져오거나 수입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안에선 이렇게 증언을 둘러싸고 도지사와 총장 그리고 교수들과 학생이 갈등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의사들 많으면 우리들한테 좋다 아닙니까? 덩달아 이 지역 입시학원도 예상치 못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학부모로부터 의대 지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의대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당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을 예상해 어릴 때부터 전학을 고려한다는 얘기도 나와 지역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 벨트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출생 지원 대책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3자녀 이상 가족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여의도역에서 첫 출근길 인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 회의에선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 전국 최저라며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신혼집 마련 대출, 난임 시술,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규모 아래여야 하는데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가구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겁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가정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 소유 예산은 1조 4,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비슷한 공약을 내건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해 칭찬한다면서도 선거가 급해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전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은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인유한 선대위원장과도 첫 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일까지 민생 공약을 계속 내놓으며 표심 잡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민주당은 영남권 승부처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은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거제 조선소 앞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창원 선거지원 현장에선 뒤집어질 것 같다는 경상도 방언으로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확실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인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지역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2030년 KTX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 등 교통 공약과 우주항공산업 지원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물가를 부추긴다고 비판하자 이 위원장은 13조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선순환은 물가 상승 부작용에 비교할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투표지 하나가 총알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이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걸 보여줘서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겨냥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그 18일이 하필이면은 875원 적정 가격이네 한 날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총선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리는 대장동 의혹 재판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광주 광산을은 민주당 현역 민형배 의원과 여당 안태욱 후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만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 광주 광산을은 보궐선거 포함 최근 5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4번, 제3당이던 국민의당이 1번 당선한 민주당 텃밭입니다. 지난 총선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한 민주당 민영배 의원에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고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호남 최고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현역 민주당 민영배 후보는 지역을 잘하는 후보, 정권 심판에 앞장설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고 최전선에서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정체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광주 시민들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당의 후보로서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는 양당 정치의 패단을 극복하겠다며 경험 많은 호남 정치인을 키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정권 심판, 정권 견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저희들이 하도록 돕겠다. 민주 세력을 반드시 바람직하게 재건시켜 놓겠습니다. AI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공통 공약 외에 민 후보는 호남 초강력 메가시티 조성, 안 후보는 문화관광 특구 신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일단 현 정부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분을 보통 추천을 하죠. 각을 세우고 민심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무래도 뭐 참신하고 우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죠. 평균 연령 39세, 광주에서 가장 젊은 자치구인 만큼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높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이 여러 가지 있었으면 좋겠고 취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 후보 외에 녹색정의당 김용재, 진보당 전주현 후보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총비서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내비쳤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 달여 만에 북일 정상회담을 다시 화제로 꺼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가능한 빠른 시기 김정은 총비서와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담화를 통해 밝힌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기시다 총리가 원한다고 해서 지도부가 만나주는 건 아니라면서 납북자 문제와 주권적 권리 행사, 즉 핵 개발을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간의 요구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 김여정이 다시 정상회담 카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북일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일 양국은 내일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지난 20일 갑자기 장소 변경을 요청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일본에서 유행 중인 연쇄상 국윤 독성 쇼크 증후군의 반입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외교적 교섭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풀 수 있으면 풀어보겠다. 주파를 던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대화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私はまだ承知しておりません。私直轄のレベルでの北朝鮮に対するさまざまな働きかけを行ってきている。 하지만 납북자 문제를 더는 제기 말라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는 일본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 결실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전차 부대를 시찰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먼저 서울에 들어왔다는 부대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전차 사단을 찾아 기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대전차 포탄을 방어하는 반응장갑과 레이더 등이 장착된 신형 전차로 지난 2010년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실전 배치된 성군호입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근위 서울 유경수 배고 부대는 6.25 전쟁 당시 제일 먼저 서울에 진입해 중앙청에 인공기를 꽂은 전차 부대입니다. 남한 지도를 슬쩍 노출한 채 공격 방어 계획을 보고받은 김정은은 전군의 본보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 탱크 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체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 시찰을 마친 김정은은 장병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방문 기념 특식으로 나온 건 고봉밥에 삶은 고기, 붉은 양념이 들어간 국과 과일입니다. 고기와 남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보상하며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장병들의 생활관은 깔끔하게 정리됐지만 개인 공간은 성인 한 명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매트리스 한 칸에 불과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1, 2층 침대에 나눠 내무 생활을 하는 겁니다. 1인당 90cm를 차지하게 된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아요. 그 식당 사진도 있던데 일반 공급되는 데를 먹다가 오셨다. 그러면 이제 쌀떡에서 흰쌀도 꺼내고 장조림했던 고기도 꺼내고. 북한이 주민 결속과 긴장 고조를 위해 전차 부대를 공개했지만 북한군의 열악한 생활상까지 외부 세계에 노출된 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